다음 조사 보고서 뭐예요 저거? 고인돌이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틀린 거. 1. 지배층의 정치 권력과 경제력을 반영하고 있다. 되지? 이 형태에 따라서 탁자식 고인돌, 바둑판식 고인돌, 그리고 개덕식 고인돌로 나눌 수 있다. 탁자식, 바둑판식 밑에 받침다리가 있어. 그리고 이걸 한자로 개석식이라고 하는데 일명 덮개식. 덮어만 놓으면 되는 거야. 다리가 없어. 다리가. 내가 언제 시간 넘어간 다 한다. 충북대학교 이거 있다며 안에 그 뭐 만들어 놓은 건지 내가 보질 못했는데 하여튼 기록에 그렇게 나오더라고. 충청도 일원에 많아. 이 덮개식이. 충청도 일원에. 그러니까 서양은 고인돌이 선돌이라고 해서 길게 스토렌지 같은 거 길게 서 있는 거 하나잖아. 단순해. 근데 한반도는 여러 가지 아주 독특해. 예? 다양해 좀. 3. 세영동검, 잔문이 거울, 명도전 등이 이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이건 초기철기 얘기지. 고인돌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 틀렸고. 4. 강화도, 전라도 고창, 전라도 화순 이 무덤과 관련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전남도 화순의 매산마을이라는 데서 200톤짜리 고인돌이 나오죠. 탁자식인데. 전남도 화순이면 남쪽 끝에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는 북방식, 남방식 이랬는데 북방식, 남방식이라는 표현이 안 맞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지금은 탁자식, 바둑판식, 덮개식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틀린 건 3번. 3번은 초기철기야. 초기철기. 비파형동검이 세형동검으로. 거친 무늬거울이 잔무늬거울로. 이거 초기철기 아니야. 청동기가 아니고. 3번 문항이 틀렸어. 다음 문제. 고려 묘청인안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 1. 귀족 사이 내부의 족벌과 지역사 간의 대립이라 볼 수 있다. 되는가? 귀족 사이 내부의 족벌 문제하고 지역 간의 대립이다. 개경파와 서경파의 대립. 그렇지? 그리고 경주김씨, 신라계, 김부식 지방과 다른 세력 간의 대립. 이렇게 족벌. 경주김씨, 신라계 사람들이. 2. 묘청은 거란의 압력에 대해서 강력한 대항하고 있다. 거란이 아니라 여진, 금이죠. 금국정벌론 이런다고. 3. 난의 결과 서경파가 몰락하고 정지상 묘청으로 대표되는 서경의 분사지도가 폐지되기 시작하고. 그렇죠. 4. 사상적으로는 풍수사상 등 전통사상과 묘청으로 대표되는 유학사상,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대립이라 할 수 있다. 그렇죠. 개성의식으로는 고구려개성하고 신라개성이 충돌한 거야. 김부식은 신라 쪽 사람이란 말이야. 11세기 초반 현종이라는 사람, 현종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장하면서 현종의 외할아버지가 신라 왕족이야. 그러니까 대거 신라 사람들이 서울로 이동을 하는 거지. 경주에서부터 개경으로. 그래서 100년이 흘렀어. 그래서 결국은 신라계가 권력을 장악했어. 그 상징적인 존재가 김부식이야. 그러면 이 신라계에 반발하는 고구려계는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단을 뭉치는 거야. 왜? 고구려수가 평양하냐. 그래서 정지상, 그리고 백수한, 묘청 이런 사람들이 싸움을 벌이는 거야. 그게 결국 묘청인안으로 등장을 한 거야. 네. 그래서 틀린 건 2번 문항이야. 다음 문제 3. 조선 향교에 대해서 지방공립학교. 1. 교육적 기능은 기술관 양성에 있다. 맞는가? 기술관 양성에 있다. 돼요? 향교는 문과예요. 기술관하고는 관련이 없어. 기술관 교육은 해당 관청이에요. 거문은 명륜당, 비천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륜당은 돼. 명륜당은. 비천당이 안 돼요. 이건 성균관에 있는 거야. 3. 지방에 설치된 관악으로 중등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건 되고. 4. 향교의 융성과 세태, 성세는 수령 인사고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심각한 영향을 줘요. 왜? 고려의 수령 5사에 조선조는 수령 7사라고 그랬지. 2개가 추가가 된다고 그랬어. 그 중에 하나가 뭐야? 학교흥이라는 거야. 학교, 향교. 향교가 잘 융성되고 잘해 수령 인사고과 때 유리해져요. 그 보너스 점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래서 맞는 건 3번 문항이에요. 다음 문제 4.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일본 상인들은 화폐정리 사업 정보를 미리 듣고 질 나쁜 병종 백동화로 물건을 구입하고 농촌 벽지에 들어가면서 농민의 땅을 대량 매입하고 재빨리 처분한다. 농민들은 값을 후하게 쳐준다는 일본 상인들에 속아서 질 나쁜 백동화를 받고 결국은 화폐정리 사업에 당해서 농토를 팔아넘기는 사태가 벌어진다. 자, 1905년 유명한 화폐정리와 관련된 얘기야. 틀린 거 하는 건데. 1. 한국의 경제를 일본에 예속시키려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 1904년 5월에 대한방침 및 대한시설강령이 입각했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목적이야. 대한방침 및 대한시설강령이라는 게 1904년 5월에 그 일환으로 실시된 게 1905년 7월에 화폐정리 사업이라는 거예요. 화폐를 통해서 이 자본을 노예화시킨 거야. 이 화폐개혁이 발표되었고 한국에서는 전황이 일어난다. 그렇지. 일시적으로 일본 돈 부족 현상이 벌어져. 일본 돈. 그래서 일시적으로 일본 돈이 부족해지는 현상에서 전황이 돼. 3. 일본인 전쟁금은 메가타가 화폐 정리를 단행한다. 그렇지. 1905년 7월에. 4. 국내의 상공업자들은 일본 돈 엔화를 기반으로 민족 택도 없는 소리. 제정신이 아니지. 틀렸어. 문제 5. 조선후기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자, 바레바 통일신라를 남북국으로 정립하였다. 그치. 같은 민족으로 봤다 이거지. 지금 남한, 북한 이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야. 2. 한치윤의 해동 역사, 외국 자료를 이용 민족사 이해의 폭을 넓혔다. 그렇지. 500여 종의 외국 책을 참고해서. 3. 아방강약고. 누구의 사람? 정약용. 예, 중요한 책이야. 역사 지리서. 화이론적 관점에 입각해서, 즉 중화사상 관점에 입각해서 우리 민족의 대외 항쟁사를 정리한 책이라 할 수 있다. 되는가? 틀렸지. 19세기 초반에 이 조선한 건데 기자조선에서 발해까지 우리나라 영역, 강역에 관해서, 영토에 관해서 정리하는 역사 지리서예요. 대외 항쟁사를 정치한 책이 아니고 대외 항쟁사와는 관계도 없어. 또 화이론적 관점도 아니고 우리 땅에 대한 관심 아니야. 그래서 3번 문항은 틀렸어요. 전라도 유배 시절에 한 거야. 강진에서. 4. 이근익의 연료실 기술. 양명학자. 이광사의 아들. 조선이 정치문화를 객관적, 실증적으로 소설했다. 400여 종의 국내책을 참고해서. 400여 종의 국내책을 참고해서 조선이 정치문화를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소설하였다. 그런데 서술체가 뭐라고? 기사, 본말체지, 사건 중심 소술. 사건별로 소설해놨어. 특이하게. 기사, 본말체. 틀린 건 3번 문항. 다음 문제 6. 다음은 토지 1결당, 자영농, 즉 자작농, 자영농민이 부담할 액수를 항목별로 정리했다. 이 시기 사실에 해당되지 않는 이렇게 돼 있어. 자, 토지 1결 가졌기 때문에 조선 정부가 뜯어가는 거야. 첫째, 전세, 토지세로 사두, 뭐라는 이름하에? 영정법이라는 이름하에. 인조임금 이래로. 그리고 대동법이라는 이름하에 대동미세라고 해서 1결당 12두. 그리고 국방세인 균역법에서 등장하는 결작 2두. 그렇지. 그리고 훈련도감으로 대표되는 삼수병 양성세에서 삼수미세 2.2두. 두말 두옵이라고 그러는데 2.2두. 요건 대상이 어디냐? 이걸 삼수병 양성을 위한 삼수미세는 평안도 함경도를 제외하고 조선이 몇 개 돼요? 8도지. 거기는 국경지역이야. 고려로 따지면 양계지역이란 말이야. 국경선 지역이야. 거기는 안 걷어. 거기는 안 걷고 6도만 걷는 거예요. 6도만. 평안 함경도 빼고. 그래서 토지 1결 가졌기 때문에 총 정부한테 내는 세금 액수를 총합을 하면 얼마라고? 20.2두가 되는 거야. 이 20.2두라는 건 결국 어느 때의 수준이야? 조선 세종 때의 수준이야. 조선 세종 때가 얼마야? 연문구승법에 따라서 최고 20두, 최저 4두 이렇게 가잖아. 20두 수준이란 말이야. 자, 그 사실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걸 찾으래. 1. 풍년, 흉년에 따라서 조세의 납부액이 달라진다.
풍년, 흉년에 따라서 조세의 납부액이 달라진다. 맞는가? 틀리지? 토지 결수에 따라서 달라져. 1결 20두, 2결 40두 이렇게 토지 결수에 따라 달라져. 풍요하고는 관계가 없어. 영정법이 있기 때문에. 2. 토지가 많은 지주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지. 전세화. 3. 각종 조세가 전세화되었다. 그렇고 토지 결수. 4. 조세액이 세종 때 수준으로 납부되고 있다. 그렇고 1번 문항이 틀렸어. 다음 문제 7. 신라 법풍왕 때다. 틀린 거. 아도화상에 의해서 신라사의 불교가 소개되고 있다. 법풍왕 때는 뭐요? 소개되고 있다가 아니라 공인받았다요. 공인. 소개는 5세기 눌지왕 때. 457년경에. 그래서 틀렸어. 나머지가 다 맞아야지. 2. 상대 등 제도를 두었고 건원이라는 독자인호를 쓰게 된다. 그렇죠. 법풍왕. 2. 김해의 금관가야를 병합하였고 낙동강 하류까지 진출하였다. 그렇지. 즉 김신의 집안. 4. 법풍왕 때 율령 반포 사실을 울진 봉평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1번 문항이 틀렸어. 예. 법풍왕은 뭐 병부와 상대 등 설치 이런다고. 법풍왕 중요하다고 그랬어. 진흥왕보다 더 중요한 게 법풍왕이요. 병부와 상대 등 설치하는 거로 대표되는 법풍왕. 다음 문제 8. 삼국시대 각국의 교역 활동에 관한 얘기인데 틀린 것. 자, 1. 삼국무역은 4세기 이후에 크게 발달한다. 그래요? 삼국무역은 4세기 이후에 크게 발달한다. 그럼 왜 4세기 이후에 크게 발달해? 뭐 때문에? 낙랑멸망 때문에. 전에는 중국 제품이 평양 외곽 낙랑군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럼 굳이 중국까지 안 가도 되잖아. 어차피 수입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낙랑이 없어졌다고. 미천왕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중국 가야지. 방법이 없잖아, 이게. 그래서 그게 4세기 그 얘기야. 낙랑 멸망 이후에 삼국의 국제무역이 발달을 해요. 중국과의 무역이. 신라 입장에서는 4세기니까 백제가 잘 나갈 때니까 백제를 통해서. 5세기는 고구려가 잘 나가니까 고구려를 통해서. 그 다음에 6세기는 진흥왕 때 지들이 한강을 장악하니까 직접 무역. 이렇게 가는 거야. 그걸 배경으로 한 논리야. 2번 문항. 백제는 남중국 및 외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다. 그렇지. 전통적으로 중국 남쪽 송, 제, 양진 이런 나라들하고 친해. 같은 한족들이. 3. 삼국의 무역은 대개 왕실과 귀족의 필요성에 의한 공무역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렇지. 4. 신라는 한강역에 진출하기 이전부터 중국 지역 각국과 직접 교역했다. 직접 교역이 아니라 간접 교역이야. 백제가 잘 때는 백제를 통해서. 고구려가 잘 나가면 고구려를 통해서. 직접 무역을 하는 건 진흥왕의 당항성 확보 이후에 한간장악 이후 상황. 4번 문항이 틀렸어. 다음 문제 9. (2006년에) 이게 국정교과서가 바뀌면서 새로 들어온 얘기야. 다음은 18세기 충청남도 부여에 있던 어떤 황씨 집안 가문의 토지 소유 현황이다. 이 표를 토대로 추론한 내용 중 옳은 걸 찾아라. 이렇게 돼 있다. 거길 보시면 위치 별 필요 없고 원소유주. 원소유주라는 표현은 무슨 소리라고? 이 땅이 처음부터는 황씨네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지? 원래 주인 이 얘기가 아니야. 그럼 황씨가 이 토지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샀다는 얘기지. 그럼 당시에 토지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사고 팔았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원소유주의 근거는 뭐냐? 토지의 상품화 현상이야. 이게 조선 전기는 없었던 현상이야. 토지 상품화 현상. 토지가 사고 파는 대상이 되기 시작한 거지. 면적은 뭐 그런 게 다 하면 되고 수치 방식은 도지. 뭐 얘기야? 도조법. 도조법에 의한 땅 이 소리야. 도지라는 게 지금도 시골 노인네들이 소장이를 도지 이렇게 부른다고 지금도. 그런데 이건 조심할 사항이 있어. 가장 흔한 게 뭐라고? 타조법이라고 했지. 그러면 당시 조선사회가 도조법을 다 행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 집안만의 특별한 경우야. 왜 저랬는지는 몰라도 사람이 좋아서 저런 건지 뭐 협박을 받은 건지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렇다고 이걸 부분을 전체로 해석하면 안 돼.
도조법이 일반화되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도조법이 출현했다는 되는데 일반화되었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논리 비약이야. 다음 계약량 그리고 거기 수치량을 보면 계약량과 수치량이 일치하나 불일치하는 경우도 존재를 해요. 즉, 왜 불일치하는지는 몰라. 기록이 없어서. 여하튼 그런 경우도 존재를 했다야. 다음 소작인과 관련해서 제일 끝에 보시면 수양이라는 애가 있는데 원소유주 제일 끝에도 수양이가 있어. 저거 무슨 소리야? 원소주 수양에서 소작인 수양으로 해석을 하면 뭐예요? 이 수양이가 자기 땅을 황씨한테 팔았다는 얘기지. 그만큼 소작농의 생활이 어렵다는 얘기지. 농민의 생활이 어려웠었다는 얘기야. 그런 해석들이 가능해. 그에 관한 걸 찾아라 하는 얘기야. 기억, 황씨 가문은 타조법을 기반으로 소작류를 징수했다. 아니지. 도조법을 기반으로 해. 니은, 황씨 가문은 조상 대대로 소유한 대토지를 수확했다. 아니지. 원소유주를 보면. 디귿, 자기 토지를 황씨 가문에 팔고 그 토지를 소작하는 경우도 있다. 아까 수양이. 이건 되고. 니을, 황씨 가문의 토지 경영 방식은 농민에게 소작을 시키는 지주전호제 방식이다. 그렇지. 그래서 소작인이 등장하는 거야. 미음, 소작료는 일정액을 받기로 계약했지만 계약한 대로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 것 같다. 그렇고 디귿, 리을, 미음 이게 맞아. 디귿, 리을, 미음 4번. 자, 이게 조선주기의 상황이야. 황씨 집안에. 10번. 다음 어느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과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이다. 저 어디서 출토된 거야? 경주 안압지에서. 그렇지. 주사위. 경주 안압지에서. 그에 관한 합당한 해석 얘기야. 1. 경당의 청소년들에게 유학을 강의하였다. 이건 고구려 장수왕의 평양천도 이후에 만들어진 사립교육기관이야. 문무 겸비교육이라는 학문과 무예를 같이 가르쳤다. 문무 겸비 사립교육기관이야. 고구려 국립학교는 태학이고. 2. 담로를 책임자로 임명. 이건 어디요? 백제. 3. 거란과의 강동육주 문제를 도당에서 논의하였다. 이건 고려죠. 4. 독서 3분과에 응시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이게 신라죠. 원성왕 때 신라 하대. 합당한 건 4번 문항. 다음 11번. 고려와 비교하여 조선 지방제도의 커다란 특징. 고려와 조선을 비교할 때 조선이 고려와 크게 다른 점. 얘기야. 조선이 고려와 크게 다른 점. 1. 지방 행정을 위해서 유양소를 설치, 수령이 감독하였다. 유양소는 지방 행정을 위해서 설치한 거 아니야. 자치기구제. 소는 자치기구야.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얘기고. 이렇게는 변형할 수 있어. 그 1번 문항을. 고려초, 조선초, 지방행정의 공통점. 이렇게. 뭐라는 공통점이 있느냐? 향촌자치, 지방자치. 향촌자치를 인정하였다 하는 공통점이 있어. 고려 조선초가. 뭔 얘기냐? 먼저 고려초. 고려 성종임금 이전에 중앙정부에서 지방관 파견을 못했어. 성종 때 최초로 파견하니까. 그러면 어떡하냐? 지방 세력자를 그대로 그 지역의 통제권자로 인정을 한 거야. 그래서 걔네들을 뭐라고 그래? 호장 혹은 보호장. 그러니까 호장, 보호장이 그 지역을 자치통솔하는 거야. 그러면서 세력을 형성해서 후일 얘네들 뭐라고 한다고? 본관이 된 거지. 본뿌리 한다고. 이게 호장, 보호장제라고 그래. 지방자치 개념이 존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조선초, 선초 이러는데 조선초는 뭐? 유양소. 사심과 제도를 해치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유양소. 그래서 향촌자치 인정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지방관은 현지에서 토지 견병, 토지를 많이 늘리는 거, 견병이 허용되었다. 이게 고려와 조선이 다른 점이다. 다른 점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고려도 조선도 있었던 현상이야. 공무원의 부정부패. 언제나 있었어.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었어.
이집트에도 있었고. 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특히. 3. 향리 세력이 격화되자 수령한테 예속된다. 이게 큰 차이점이지. 고려는 향리가 힘이 센데 조선이 향리가 별 볼 일 없어진다고. 왜? 중앙집권화를 일찍 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4. 모든 지방관은 모든 사건을 스스로 처리했다. 이건 고려조선에 다 틀려요. 하여튼 국사는 모두 다 전혀 이러면 틀려. 모든 사건을 스스로 처리한 게 아니라 경범죄만. 태장도. 태형, 장형, 도형. 이런다고. 태형 10대에서 50대, 장형 60대에서 100대, 도형 구속. 이런다고. 유치장에 가두는 거. 그리고 유배형과 사형은 중앙정부가 해. 그래서 모두는 아니야. 고려도 조선도. 맞는 건 3번이랑 하나요. 다음 12번. 다음 글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우연소. 길게 안 읽어도 되지 뭐. 1.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 및 아시아 각국의 여성들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 그렇죠. 이 대상에 러시아 사람도 있고 동남아시아 여자도 있고 각 지역마다 다 있어. 일본 놈들이. 그러니까 물론 한국인이 좀 많아서 그렇지. 이 군 위안부 출신의 할머니들은 매주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렇고 수요일 날. 3. 태평양 전쟁 시기에 여자까지 전쟁에 동원한 일제히 인력 수탈 정책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그렇고. 4.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서재. 택도 없는 소리. 틀려. 13번. 기역 미음의 관직 재임 당시 최충 고려 문화시중을 여기만 최충이 국가로부터 받은 경제적 대우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걸 찾아라. 이렇게 됐는데, 자, 최충은 먼저 기역, 종, 육품, 습유직에 있었다와 관련하여서 1. 선택문항을 올리시면 공음전을 받았다. 되는가? 공음전은 1품에서 5품이 지급 대상이고 저 사람은 6품이니까 해당이 안 돼요. 그냥 과정, 관리로서 과전을 받아. 등급에 따라서 해서 과전만 받지 공음전을 받지는 않아요. 니은 한림학사 정사품 이렇게 돼 있어. 한인전을 받았다. 한인전은 하급관리 생계유지를 위한 거야. 그렇지. 6에서 9품이 대상이야. 이 사람은 4품이니까 해당이 안 돼요. 4품은 이제 공음전 받는 거지. 3. 디귿. 디귿이란 간이대부 하는데 정사품. 전지 시지 및 녹봉을 함께 받는다. 되죠? 고려니까. 녹봉, 급료를 받고 품위지비로 전지와 시지를 받고 이러는 거야. 이건 합당하에. 리을. 정삼품. 경정전식과에 의한 토지지급을 받았다. 경정정식과에 의한.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앞에 덕종초 이렇게 되어 있어. 경정정식과는 문종이야. 11세기 중후반. 안 맞아. 덕종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개정전식과에 의해서 10세기 말 목종 때 개정전식과에 의해서 이래야 돼. 자, 미음. 문종이 즉위한 후 종일품 문화시정을 하였다. 고려는 최고가 종일품이요. 정일품이 없어요. 관직에는 있는데 정일품은 실제 임명은 안 했죠. 그래서 최고 꼭대기 오늘날 때는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애가 종일품이야. 정일품이 아니고 조선은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애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다 정일품인데 고려가 좀 특이해. 과전에 대한 상속의 권리를 인정받는다. 되는가? 안 되지. 왜? 문종임금은 경정정식과가 지급 대상이 뭐예요? 현직관리거든. 현직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 퇴직 시 반납을 해야 돼. 과전이라는 건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는 거라. 그래서 맞는 건 3번 문항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 문제 14. 고려 문화재에 대한 얘기인데 틀린 것. 고려 문화재야. 충남 예산수석사 대웅전. 다포 형식으로 된 목조 건축물. 맞아요? 주심포 형식. 이게 고려 전기 건데 고려 후기에 중창을 했어. 손을 좀 봤다고. 시기는 전기로 보는 거야. 안동 봉정사의 극락전, 영주부석사 무령수전, 충남 예산수석사의 대웅전. 이게 다 고려 전기 건축물로 봐요. 일부는 손을 봐서 그렇지. 그래서 주심포 양식이야. 다포 양식이 아니고 다포는 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야. 서울 경복궁 근정전 같은데.
그게 답보야. 그래서 1번 문항이 틀렸어. 그럼 나머지가 다 맞아야 되는데, 이 경천사 10층 석탑, 원간섭기에 등장하는데, 조선시대 원각사의 10층 석탑에 영향을 준다. 그렇지. 그래서 목탑 양식의 석탑이다 하는 의의가 있어. 잘 만들었다. 뭐 이런 의의가 있어. 3. 고달사지, 경기도 여주의 고달사지 승탑. 승탑에 선종이 유행하면서 이러한 조형물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렇지. 너 죽어서 뭐해서 돌멩이 나무 훌륭한 스님, 뭐 그거야. 3. 청동제 은입사. 그 기법이 나전칠기 제작 기법과 함께 상감청자를 제작하는 기술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 틀린 건 1번. 다음 15번. 다음에 제시된 조약들이다. 서양 각국과의 조약. 그에 합당한 얘기. 기억. 조선이 관세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불평등 조약이라 할 수 있다. 이건 강화도 조약이지. 조일수호조교. 저 지문에 있는 외국과의 조약은 다 관세자 주권을 인정을 했어. 협정관세, 일명 낮은관세 한다고. 그래, 틀렸고. 니은, 청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열강에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무슨 소리냐? 몽땅 청나라가 알선한다는 체명. 청의 알선이에요. 청의 알선. 왜? 러시아, 일본을 견제할 목적하에. 얘기야. 또한 종주권 과시. 조선은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뭐 얘기야. 청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열강에 인식시키려는 측면이 있다. 그게 뭐냐? 알선을 했다는 점이다. 대. 디귿. 미국과의 조약 이외에는 최육 대우를 규정하지 않는다. 영국, 프랑스가 바보냐고. 득대는데 안 했겠냐고. 하지. 다 나와, 다. 어떤 한 나라 가면 다 하는 거야. 그래서 틀렸고. 리을. 조선의 이권을 두고 열강들이 경쟁이 치열하게 생긴다. 더 빼먹으려고 서로 각자 머리 쓰는 거야. 그래서 니은과 리을, 즉 3번이래. 그러니까 이놈저놈 다도동놈이야. 이놈저놈 할 거 없어. 다도동놈이야. 16번. 다음은 근대사회로 이행되면서 문학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상이다. 이를 통하여 출현한 사실인데 틀린 거 어디서? 독립과 권학과 애국가 등의 부르짖을 창작, 창가가 유행하였다. 어느 때? 한말, 편의상 1900년대. 1905년 을사늑약 이후인데 그냥 1900년대 이러면 돼. 이인직의 혈인후, 이해주의 자유종. 이 혈인의 속편에 해당하는 게 왕족인 이해주의 자유중에 과부 4명이 수다 떠는 얘기야. 요즘 가서는 안 되지. 그렇지? 코로나19 때문에 안 돼. 1910년에 나온 건데 이해주. 성경, 철로역정, 이솝이야기, 로빈슨 표류기. 이건 번안문학이라고 그래. 번역소설. 외국 작품을 이렇게 번역한 거야. 번안문학 작품이라고 하는데 번역소설이 널리 읽혔다. 서울에서 서양식 극장인 1908년 원각사라는 연극극장, 원각사가 세워졌다. 그래서 은색의 치악산 등의 작품이 공연되었다. 즉 한말 1900년대 얘기야. 틀린 것. 1. 외국 문학의 번역물이 널리 유행한 것 같다. 그렇지. 철로역정으로 대표되는 이 부르짖창, 창가는 민족의식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그렇지. 독립가 이런 거. 3. 외국 문화의 분별 없는 수입으로 식민지 문화의 터전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렇지. 내가 예를 든 게 뭐냐? 손 없는 날. 그랬어. 일본에서 들어온. 지금도 있잖아. 이사 갈 때 이렇게 날짜 보고 피하고 가는 거. 손님마마, 귀신 없는 날 이 뜻이야. 이 토착 농경문화는 귀신이 같이 존재를 해요. 귀신하고 대립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 왜?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산소를 찾아다니고 막 이러잖아. 같이 공존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저 섬나라 애들은 다 뺑들러 물이기 때문에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 숭배사상이 심해요, 얘네들이. 영국이라든가 일본, 별의별 놈은 귀신들이 다 많지. 그런 시각적 배경이 있어. 그래서 이 손님마마, 마마가 높은 사람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 병기윤한테 손님마마 이런다고. 그래서 마마, 그 마마란 높임말의 뜻의 의미야. 이게 그런 걸 배경으로 나오는 논리들이야. 이게. 그래서 이 손님 마마를 피하기 위해서 그 귀신이 방해 안 하는 날 피하기 위해서 9일, 10일 날 주로 이사를 간다. 이런다고 그랬잖아.
그래, 그 일본에서부터 들어온 논리야, 이게. 일본은 사라졌는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남았어. 그러니까 일제히 잔재를 아직 털어내지 못한 거예요. 다음 문제 17. 다음은 조선의 사회에 가져온 변화다. 틀린 거. 개항 이후에 일본 상인들은 조선에서 곡물을 대량으로 사갔다. 와 관련하여서 틀린 거예요. 1. 수출이나 쌀값이 폭등할 것이다. 되는가? 수출이나 정도 이상의 쌀이 빠져나간 때문에 조선에서 쌀 부족 현상이 벌어져. 그러니까 당연히 쌀값이 튀지. 수요공급이 안 맞으니까. 그 소리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려워. 그래서 쌀집 주인을 두드려 패는 사건이 벌어져. 예. 안 판다고 버티니까. 예. 2. 기주들은 소작인에 대한 수탈을 강화할 것이다. 되는가? 되지. 예. 왜? 수확이 늘어야 많이 수출하니까. 한다고. 잠 안 자고 농사짓게 만든다고. 3. 지주는 물론 대다수 농민들은 쌀을 팔아 많은 이익을 남겼다. 아니지. 일부 지주는 이득을 보는데 대부분 소상농들은 피해를 봐요. 왜? 물가가 튀는 바람에. 한다고. 그래서 3번 문항은 틀렸네. 4. 굶주린 농민들은 벼를 수확하기도 전에 일본 상인들의 싼값에 팔아 큰 손해를 본다. 소위 뭐요? 약탈무역. 유식한 말로 입도선매라고 그러지. 약탈무역. 자본주의를 앞세워서 하는 거예요. 약탈무역. 틀린 건 3번 문항입니다. 다음 18번. 다음은 역대 국왕의 탕평책이다. 탕평책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탕평을 처음 들고 나온 사람은 누구라고? 숙종. 본격화한 사람은 영정조. 이래. 탕평은 세 인물이야. 가. 인사관리를 통해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탕평을 제기하였다. 이게 숙종. 나. 탕평파를 중심으로 탕평파이라면 누구라고? 영조. 내 편 소리야. 영조. 서원을 정리하였고 300개. 이주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그렇지. 3사관리 선발권 폐지. 이 소리지. 이주전랑이 권한 약화라는 게 3사관리 선발권 폐지야. 다 붕당의 비대화를 막고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치기구로 문신인 규장각을 육성하였고 무신인 장영을 설치. 누구? 정조. 이렇게. 그러니까 숙종, 영조, 정조 이렇게 되는 거야. 탕평과 관련된 세 인물. 자, 틀린 거야. 1가 공정한 인사관리로 붕당 간의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숙종 되는가? 숙종은 뭐요? 공정한 인사관리가 아니라 자그레하면 걸리고 확확 바뀌는 현상으로 유명하잖아요. 뭐? 환국정치야. 환국정치. 그래서 붕당 정치가 변질되는 거지. 그래서 자율적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질 못해요. 그래서 18세기 탕평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이제 이 환국정치 때문에. 틀렸어. 이 나, 영조, 전국의 안정을 바탕으로 균역법 등 개혁을 추진한다. 그렇지. 집단 패싸움이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된다고. 3. 다, 정조,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가리는 적극적 탕평을 하였다. 이걸 기준선의 논의에 입각한 탕평에서 뭐라고 그래? 준론 탕평.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지. 예. 4. 나아다, 영정조, 강력한 왕권을 형성, 붕당을 억제코자 하였다. 그렇지. 그래서 이건 뭐 강력한 왕권을 배경하는 타일적 견제역이에요. 타일적. 그래서 틀린 건 1번 문항. 탕평론은 숙종 때 나와. 자, 다음 19번. 밑줄 친 이들의 미의식에 관하여. 밑줄 친 이들의 미의식이 반영된 작품으로 적절한. 이들은 도덕성과 수신, 자기 몸을 닦는 윤리, 수신을 중요시 하였으며 그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인간 심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들이 사회를 주도하고 절제와 격조를 중심으로 고고한 정신세계를 이렇게 돼 있어. 누구야 이게? 사림, 그렇지. 관념적인 사림. 사림을 찾아서. 1. 상감청자. 2. 민화인데, 민화, 조선주기 민화 중에 하나인데 울룡도라고 그래. 운룡. 아, 여기 있어. 이거요.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용. 이 뜻이야. 이게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용. 이게. 뭐? 승진하세요. 이런 거. 이 그림 그려서 보내주면 그 뜻이야. 등용문 있잖아, 등용문. 그런 것처럼. 승진하세요. 이런 뜻이야. 3번은 뭐 답이고, 4는 풍속하지. 누구? 단원기몽도. 배경이 없어. 무동.
아버지가 아들 이렇게 목에다 태우는 걸 뭐라고 그래? 무등이라고 그러지. 무등이 아니고 무동이야. 원래. 그 무동 이렇게 발음하기 힘드니까 무등 이란다고. 원래 무동이야. 5번은 역시 풍속화인데 누구야? 혜원 신윤복. 에로틱 작가. 전반적으로 야해. 단오 풍정이라고 해서 단오날 여자들이 전통 풍습에 따라서 내과에 나가서 목욕제기 하니까 저쪽 뒤에서 어떤 놈이 관음증을 보이는 놈들이 있어. 저쪽 뒤에 검은서 두 놈이 있어 보면. 그나마 이게 제일 점잖아 이 그림이. 나머지는 좀 신랄해 이게. 자, 여하튼 4번 5번은 조선조 풍속화 얘기야. 단원 기봉도는 배경이 없고 혜원 16번은 배경을 산수로 처리했고 그런 좀 차이점이 있어. 이 사람들 이외에 뭐 김득신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풍속화가 여럿 있어. 달마도로 유명한 김득신라는 풍속화가도 있고. 해당하는 건 3번이래. 다음 20번.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관계에 관한 설명인데 잘못된. 1. 1971년 8월 남북 이산가족 찾기 회담이 제1이어서 적십자회담이 열리게 된다. 그렇지. 남한의 최두선이라는 사람의 제안에 의해서. 2. 1972년 7.4남북 공동성명의 발표 불가침 협정이 체결되게 된다. 침략하지 아니하겠다는 협정이 체결된다. 돼? 안 되지. 이거는 불가침 협정은 지금까지 체결된 적이 없어요. 주장만 있었지. 불가침 협정이 체결됐으면 종전이 된 거지. 그잖아.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종전협정 하자고 그러는데 아직 체결을 안 했잖아. 체결된 적이 없어. 주장만 있었지. 기본합의서에서 주장이 있었고 주장만 있었단 말이야. 3. 73년 6월 23일 선언에 이게 6.23 외교 특별선언이라고 그러는데 편의상 선언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문호 개방을 제의하였다. 그렇죠. 그런데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다. 그래서 실행에 옮겨진 건 91년 노태우 정부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 제안을 했는데 실행은 달라. 4. 91년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다. 맞죠? 91년 12월 13일 날, 비핵화는 12월 31일 날 그런다고. 어느 정권? 노태우 정권. 이래. 그래서 틀린 건 2번 문항. 통일을 지향하는 하는 거야. 통일을 지향하는. 7.4남북 공동성명. 남북한이 같이 소리 질러야지만 이게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그 통일론에 남북한이 같이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 첫째가 박정희 정권 때의 7.4남북 공동성명. 두 번째가 노태우 정권 때의 기본합의서 채택. 총리들 간의 합의. 그리고 세 번째가 최고 정상들 간의 합의인 김대중의 1차 남북 동성명, 일명 6.15 남북 공동선언 이거야. 2차는 1차와 같은 개념이니까. 그리고 노무현의 2차 이렇다고. 문제는 시험 안 낼 테고. 당시 정치 정권하고 관련해서 시험 내면 항의 받아요. 야당으로부터. 출제를 못해. 무슨 사건이나 이런 걸 낼 수 있는데 어떤 역사적인 무슨 일은 낼 수 있는데 정치적인 속성하고 관련된 업적과 관련된 건 출제하기 어려워요. 내년 되면 코로나 시험 낼 수 있거든. 우한이라면서.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문재인이 우한 대체에 노력했다. 이게 답이다. 이렇게는 못 내. 그러면 큰일 나. 난리나. 그래 틀린 건 2번 문항.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동영할게요.